여기가 도대체 어딘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프랑스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의 결함으로 한국의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대표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클로에라고 해요. 얼마 전에 비행 중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려던 저를 한국 승무원이 어딘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깜짝 놀랐지요. 한국에서 경험한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승무원의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프랑스 최고의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에어프랑스에서 처음 합격 통보를 받은 날에는 뛸 듯이 기뻤지요. 에어프랑스 승무원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닐 상상만으로도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승무원은 프랑스에서도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에어프랑스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도 물론 너무 좋았어요. 출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처음 입사를 하면 신입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시는 선배 승무원들이 얼마나 예쁘고 멋지던지요. 저도 다음에는 잘해서 신입 교육을 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첫 비행을 하던 순간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수많은 연습을 했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머리가 하얘지고 떨려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옆에 있던 선배님이 도와주셔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도와주신 선배가 놀리느라 그 얘기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예전보다 2배의 노력으로 이제는 누구보다 뛰어난 에이스 승무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좋아했던 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비행 중에 손님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이륙 중이라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손님은 자기가 급한데 왜 화장실을 못 가게 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황한 저는 지금은 움직이면 위험한 때라서 5분만 기다렸다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손님은 단 1분도 못 참겠다고 하면서 벨트를 풀고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이륙하는 비행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졌어요. 손님은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혀서 손을 삐게 되었어요. 함께 타고 있던 손님은 물론 동료들도 너무 놀랐어요. 우여곡절 끝에 손님은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고객센터로 달려가더니 자기가 비행기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지요. 사실 항공사에서도 손님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다쳤기 때문에 모든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심할서를 쓰게 되었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진상 손님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열정적으로 일했던 마음이 점점 식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래서 좀 쉬려고 휴가를 계획했어요. 휴가를 가기로 하고 마지막 비행을 나서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번 비행도 취소하고 쉬려고 했는데 대신 일을 해줄 승무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비행은 프랑스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비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휴가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경유지로 중국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렇지만 힘든 몸으로 손님을 웃으며 맞이하는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잠깐씩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비행기가 여느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부기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별일 없다고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비행기가 중국을 경유하느라 도착해서 잠시 중국 공항에 들렀어요. 그런데 중국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공항의 시설도 매우 낙후된 것 같았고 사람들이 너무 복잡했어요. 대기하는 동안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먼저 체크인을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공항에는 노숙자도 있는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보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은 강대국으로 땅이 넓어서 갈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역사적인 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현대적인 시설이 잘 어우러져 역사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지요. 풍부한 예술과 문화, 맛있는 먹거리 등 현대적인 도시의 모던함과 함께 다양한 관광 명소까지 중국의 다채로운 매력이 있다고 했어요. 만리장성 북쪽 장벽인 모전욕장성과 베이징의 랜드마크 명소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시내 중심에 있는 천안문 광장 등 여러 관광 명소가 가득한 중국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경유 중에 처음 접한 중국은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중국으로 휴가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너무 정신도 없고 소란스러워서 잠깐 대기 시간을 마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기장님이 우리를 모두 호출했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기장실로 모였어요. 기장님은 비행기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일본까지 가지 못하고 한국에 비상 착륙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지요? 한국이라니요? 한국은 저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중국 공항도 너무 안 좋았는데 중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은 오죽할까 싶었지요. 조금만 더 가면 일본인데 일본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요. 하지만 기장님은 일본까지 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비상 착륙 허가를 받고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했어요.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사고를 대비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항의하는 승객도 있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 설득을 잘해서 안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실 한국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 것도 불안했어요. 기술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하필 일본이 아니고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는지 오늘 일진이 참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어요. 근데 공항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인천공항의 규모가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다른 동료에게 물어보니 인천공항은 첨단 기술과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둔 운영으로 여러 차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처 그런 곳인지 몰랐어요. 왜 그동안 저는 잘 몰랐을까요? 저는 대부분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비행을 많이 갔고 아시아 쪽은 처음이었어요. 가끔 비행기에서 아시아인들이 타면 조금 소란스럽고 정신없어서 피하게 되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비행을 선택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선입견을 깨보려고 아시아 국가 중에 제일 큰 중국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간단히 점검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비행기는 기체 결함으로 몇 시간에서 최대는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비행기 점검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어요. 가뜩이나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난감했지요. 저와 동료들은 잠시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승무원들이 대기하면서 쉬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승무원 휴게실에 도착했는데 한국 승무원들도 쉬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서자 벌떡 일어나더니 처음 본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위로해주는데 한국 승무원들이 예쁘고 친절하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먹고 있던 간식을 나누어 주면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 많이 놀랐어요. 나누어준 간식을 받아서 프랑스 승무원들과 함께 먹으면서 소파에 둘러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휴게소는 참 청결하고 좋았어요. 소파도 어찌나 푹신한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던 저는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쉬다 보니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열이 오르는 것처럼 핑 돌더니 휘청했어요.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걸 보고 있던 한국 승무원은 괜찮은지 묻고는 저를 부축해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저는 갑작스럽고 당황했지만 어디 가냐고 물어볼 기운도 없었지요. 승무원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니 말이 안 되었죠. 이런 공항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처치와 대응을 위해 준비된 곳인데 시설이 여느 병원 못지 않았어요. 저는 여권으로 접수를 하고 수액을 맞으면서 누워서 잠시 쉴 수 있었어요. 몸이 정말 안 좋았는데 수액을 맞고 나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2시간이 지나고 깜박 잠들었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어서 안 깨우려다가 혹시나 비행시간이 늦기라도 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배려심 많은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2~3시간 정도 수액을 맞고 나서 승무원 휴게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동료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제 짐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제 짐을 여기에 두고 아무도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분실이라도 되면 어쩌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한국 승무원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짐이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요. 말이 되나요? 짐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니 말도 안 되죠. 프랑스에서는 관광지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소매치기도 많았어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방 절도범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인도 없이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웬 떡이냐 하고 가져갔겠지요.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프랑스 동료가 돌아왔어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흥분해서 있는 저를 보고 달래주면서 얘기했어요. 자기도 예전에 한국에 여행 와서 음식점에서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걱정했는데 찾으러 가보니 주인이 잘 보관해 놨다가 전달해 주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정말 그런 곳이구나 하고 안심이 되었어요. 잘 모르고 버럭 화를 낸 게 조금 미안해졌어요. 그렇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열이 나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열이 내리고 나니 몸이 축축해서 불편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한국 승무원은 저를 또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한참을 따라가는데 그곳은 호텔이었어요. 침실은 물론 샤워 시설이 갖춰 있었어요. 제가 옷이 젖어서 불편해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제공항에서는 승무원들의 휴식과 복지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요. 항공사와 공항 운영진은 승무원들이 최상의 상태로 비행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놀랐어요.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승무원들이 긴 비행 시간과 빡빡한 일정 사이에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제게 도움을 준 한국 승무원은 이제 곧 비행이라 가봐야 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것 말고도 인천공항에 좋은 곳이 많으니 둘러보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왠지 한국 승무원들이 부럽기까지 했어요. 찝찝했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승무원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씻는 동안 한국 승무원은 옷을 드라이클리닝 하는 곳에 맡겨준다고 해서 그녀의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컨디션이 돌아오니 이제야 인천공항의 시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규모는 엄청났어요. 시설이 호텔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뛰어났어요. 다양한 품목의 면세점은 기본이고 식당, 은행, 우체국, 호텔 등 시설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저는 남는 시간 동안 프랑스 동료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나는 길에 중간중간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은 없고 핸드폰하고 노트북만 꽂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프랑스 동료가 말하길 한국은 이렇게 주인이 없이 물건이 있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랐어요. 제가 여행하려던 중국도 소매치기가 많아서 다들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꾸 한국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중국으로의 여행은 왠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공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무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국 음식점을 찾아서 갔어요. 메뉴는 참 다양했어요. 불고기, 갈비탕, 비빔밥 등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평소에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저는 비빔밥을 주문하고 프랑스 동료는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직원분이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잔뜩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따로 주문하게 있다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직원분은 음식과 함께 나오는 기본 반찬이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요. 김치부터 샐러드, 동그랑땡까지 반찬의 종류는 다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짜로 음식을 줄 수 있지요? 우리는 혹시라도 계산서에 추가 요금이 들어가 있는지 계산서를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추가 요금은 보이지 않았어요. 안심을 하고 먼저 나온 반찬을 먹어봤어요. 반찬으로 나온 동그랑땡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와 야채가 어우러져서 담백한 맛이 나는데 제가 평소 먹던 스테이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함박 스테이크에 야채가 들어가서 잘 어우러진 맛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동그랑땡을 너무 맛있게 먹자 직원분은 더 갖다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봐 괜찮다고 했더니 추가 요금 없이 모두 공짜라고 하면서 한 접시 더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인심이 참 좋았어요. 어떻게 리필되는 음식이 추가 요금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주로 코스 요리로 먹는데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면 더 주지도 않지만 주더라도 당연히 돈을 받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었는데 저는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을 하는 곳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에서는 한국의 전통국악 공연을 1년 내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어요. 민소각부터 세련된 퓨전음악까지 한국 고유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연을 1사회 운영한다고 해요. 특히 왕가의 산책은 정말 최고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라고 해요. 왕가의 행렬 및 궁중복식 및 의장무를 착용한 출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이 있어서 추억을 남기기는 최고였지요. 또한 한복 체험, 한글 족자 만들기, 투호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 한복을 입고 마치 내가 조선의 왕비가 된 듯한 기분으로 한복을 입어본 경험은 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 비상 착륙을 했을 때는 후진국에서 뭐하고 시간을 보내나 하고 한숨만 나오고 걱정스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알고 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어요. 비행기 수리가 더 오래 걸려서 하루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너무 좋아서 생각했던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만에 수리가 끝났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동안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관심도 없었던 게 후회가 되었어요. 아쉽지만 비행기 점검을 마치고 모든 일정을 끝내고 프랑스로 돌아와야 했어요. 저는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휴가 일정을 변경했어요.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요. 인천공항에서만 있어도 그렇게 좋은 추억이 많은데 한국 여행지는 또 얼마나 좋을까요? 몇 시간 만에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프랑스에 돌아와서 한국에 다시 여행 갈 날만을 기다렸어요. 한국에서 만난 한국 승무원도 너무 친절하고 좋았던 경험이라서 어쩌면 한국 여행을 마치고 나면 한국 항공사로 이직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승무원이라서 가끔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으니 여러 곳에 가보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좋은 경험을 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한국에 가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릴게요. 이상은 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클로에의 사연이었어요. 클로에가 보내온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도 클로에가 다시 한국에 와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바랄게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상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